계속해서 대장동 의혹 수사, 또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상황 양지열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영상 보고 시작하죠. 정영학이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이 방어해야 되는 입장에 섰더라고요. 이제 제가 너무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제시가 됐고 향후에 수사나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영장 발부하면서 법원이 항상 그러잖아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번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야 될 수익 651억 원. 이 부분을 배임했다. 이런 혐의가 소명이 됐다는 거죠. 사실 이제 배임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확실하게 소명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배임과 관련해서는 액수만 줄어든 게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내용이 혐의 사실이 죄목은 같은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1,110억 원에 넘어가는 플러스 알파라고 했던 그러니까 이 논란이 처음 시작됐던 것처럼 화천대유 쪽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초과이익을 가져가게 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지금 이 민관 합동 개발하면서 이재명 현재 후보가 밝힌 부분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게 비율로 민간 업자들랑 나눴더니 계속해서 이 수익률 자체를 조작을 해서 비용을 가져오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예상 개발이익의 절반을 뚝 떼서 그냥 성남시가 가져오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조건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배임으로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알아서 이 예상 개발이익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을 때 절반인데 그렇게 했더니 예상 개발이익 자체를 줄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00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100에서 50을 가져올 수 있었던 건데 한 80 정도가 예상 이익이 난다고 해서 성남시에 40만 원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졌다라는 게 이번에 바뀐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 전 기자 영장 실사 받고 나와서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들은 한 100조가량을 초과이익 부분은 거의 준비를 해왔었는데 다른 내용이 나오니까 전혀 대비를 못했다는 얘기, 그래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축성한 성을 내가 지키는 상황이 됐다. 이런 발언이 나왔군요. 정민용 씨는 구속을 피했어요? 그게 굉장히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좀 힌트를 좀 주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정민용 씨가 사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651억 원 정도를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과정 더하기 애초에 이 화천대유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화천대유가 사업을 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공모지침을 실제로 만들었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 정민용 씨와 관련해서 주목해서 봐야 되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대목이 이 민간업자에게 특히 화천대유에게 애초에 사업을 몰아주기 위한 구조였느냐 아니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성남시에서 추진했던 부분은 개발이익의 절반 부분을 확실하게 떼어오기 위한 지침이었느냐 이게 갈리거든요. 만약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공모지침을 만든 것이라고 한다라면 그게 인정될 경우에는 그럼 왜 그런 공모지침이 만들어진 거야? 라고 윗선까지 갈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 부분은 빼놓고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업자 쪽에서 이익을 많이 가져가기로 한 부분 651억 원을 만들어낸 부분에 대해서만 이 다투어지게 된다라면 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4사람 정도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윗선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예. 네. 또 오늘 또 느닷없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압수수색 받는 날 이재명 후보 측근이죠. 정진상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 선거가 본격화되면서도 요직을 맡으신 분이고 본인도 이제 최측근으로 인정을 하신 이재명 후보가 인정하신 분인데 갑자기 통화를 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그럼 이재명 후보 측과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된 게 아니냐 논란이 불거졌었는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 해명을 내놓은 부분은 정진상 부실장이 직접 전화를 걸었다라는 거죠. 평소에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많이 이 내용이 나오고 있고 이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이 되니까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려고 전화를 했고 이 정진 부실장의 얘기로는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당장 통신 조회라 이런 것 통해서 발신자가 누구였는지부터 아마 확인을 하면 그 내용을 좀 알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상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의심하는 쪽에서는 말 맞추기, 증거 인멸 이런 거 시도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그건 그렇습니다. 돼버리긴 했습니다. 네. 그 정관계 로비 의혹 이쪽도 수사의 큰 틀이긴 하잖아요. 이쪽은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자금의 흐름으로 본다면 훨씬 더 명백한 부분이죠. 돈이 50억 원이 지금 곽상도 의원 쪽에 갔다라고 해서
그 법원에서 추징 보전 명령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수사에 따르면 오히려 그쪽이 더 먼저 정확하게 수사가 됐었어야 되는 상황인데 수사가 지금 이제 워낙 국민적 의혹이 있다 보니까 이른바 사인방에 대한 수사가 더 집중됐던 것으로 보이고 일단 구속이 됐기 때문에 핵심물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는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부인 고문료를 받은 인물이죠. 네. 이 인물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죠.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공수처에 출석해서 12시간가량 조사받고 나온 김웅 의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녹취록을 전체적으로 다 봤어요. 전체적으로 다 보고 나서 상당히 뭐 악마의 편집이 좀 있었구나라는 좀 느낌이 들었었고 전체적인 그 녹취록 내용이 나중에 혹시 공개가 되면은 어떤 취지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는지 그리고 뭐 고발 사주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어느 정도는 좀 상식을 가지신 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쪽이나 저쪽이나 뭐 결정적인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김웅 의원은 시종일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또 악마의 편집을 또 이야기를. 근데 그거 부분이 참 의아했던 부분이 저 녹취록이 다른 게 아니라 본인과 지금 조성은 씨와의 대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라는 것도 아니고 편집이 된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게 마치 다른 사람의 글을 읽은 듯한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또 아시다시피 저게 그냥 글로만 준비되어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통화 내용이 말이 다 지금 공개가 사실상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 저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아마 여태까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또 이게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 맞다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하기도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피의자는 누구나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만 정치인이기도 하니까 정치적 책임을 좀 갖고 책임감 있게 좀 행동했으면 좋겠네요. 이 부분은 어때요? 그러니까 일단 손준성 검사도 부인, 예. 김웅 의원도 부인,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증거는 디지털 증거와 증언, 제보자의 증언. 지금 상태로 공소유지가 됩니까? 지금 봤었을 때 이게 부족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많습니다만 사실 디지털 증거처럼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은 사건들도 많이 기소가 되고 유죄까지 이끌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당사자 핵심 인물로 지목된 사람들만 부인하고 있지 주변 정황들은 뭐 정확하게 다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와 있는 것들로 봤었을 때는 충분히 혐의를 입증이 가능한 것들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수처가 판단할 내용이지만 당사자가 부인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건 수사가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겠구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두 사건 모두 사실 수사가 미진하다는 비판은 두 사건 다 받고 있어요. 네. 검찰 수사 왜 이렇게 느리냐, 공수처가 역량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워낙에 이게 뭐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법적인 사건을 넘어서 정치적 사건이다 보니까 뭐가 잘 됐건 뭐가 못 됐든 간에 어느 한쪽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 있는 증거들이라든가 아까 이제 공수처 고발사주 같은 경우 디지털 증거들, 그다음에 대장동과 같은 경우에는 자금의 흐름 같이 이렇게 감출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명백해진다라면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고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그러면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고 수긍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후보 2명 중에 1명이 연루된 사건이고 여당에서도 이미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와 연관된 사안이에요. 검찰, 공수처 좀 명확하게 깔끔하게 수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동완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4시엔 사사건건.